자, 상과목 부분입니다. 예. 지금 여기 상과목 부분은요, 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내용들이 아주 족보 중에 족보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예, 여기서 시험 다 나온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쌤이 정리해놓은 내용들만 아주 충실하게 공부를 해놓으면은 아주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 자체가 지금 1차 시험은 쓰는 시험이 아니라 사지선다형 이렇게 선택형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게, 당연히 이제 암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익숙하게만 봐놓으시던가 아니면 익숙하게만 들어놓으셔도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작물의 분류 나옵니다. 별이 5개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시험 나온다라는 거죠. 먼저 식물학적 분류.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문, 강목, 과속종 해가지고 큰 개부터 아주 작은 단위인 종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계문, 강목, 과속종 이거를 뭐 가르치고 물은 적은 없는데 그 중에 여기 과에 해당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억할게요. 식물학적 분류, 어떤 큰 것부터 작은 걸로 이렇게 단위로 보면은 계문, 강목, 과속종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태정, 태세, 문단세 그러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그죠? 네, 그것처럼 계문, 강목, 과속종, 계문, 강목, 과속종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요, 과, 별, 작물 예시 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해놨는데요. 가지과는 토마토, 고추, 가지, 감자 뭐 이렇게 나오고 뭐 백화과는 당연히 백합 들어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가지과, 가지? 뭘 가지? 감자 가지과, 감자를 가지가래요. 어디를 가는데요? 토고 가지. 감자 가지가 토고 가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국화과는요, 국화, 갓꽃, 해바라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 친구를 또 뭐 그냥 뭐 이거를 국화, 갓꽃, 해바라기 이렇게 외울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화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갓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해바라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 얘네들이 공통점이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생긴 것들이구나. 장미과 해가지고 딸기, 배, 복숭아, 복분자 그랬어요. 장미과, 딸기, 배, 복숭아, 복분자. 기억이 날 것도 같고 그러면은 내일이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뭐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쌤이 딸이 20살일 때 성인식 할 때 장미를 줬어요. 근데 그런 딸이 배를 뽁뽁 긁어요. 딸이 배를 뽁뽁 긁는다. 쌤이 딸 성인식 때 장미를 줬는데 그 딸이 배를 뽁뽁 긁는데요. 이런 식으로도 한번 기억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진달래과, 블루베리, 크랜베리. 그 진달래과는 이 과 자체가 이 블루베리, 크랜베리 말고도 베리류를 좀 다수 포함을 하고 있고 때문에 이제 산성 토양을 좀 선호하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수선화과, 수선화랑 군자란. 이쪽 이제 수선화과에서는 관상용 이런 화의 비중이 좀 높은 게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고요. 꿀풀과, 들깨, 박하, 라벤더. 꿀풀과 이쪽 친구들은 향이 강한 식물이 좀 많은 게 조금 특징적이에요. 뭐 약용 어떤 식물이라든지 향신 식물, 허브 이런 것들. 녹나무과, 아보카도, 월계수, 그리고 참나무과 밤 해놨는데 여기서는 밤에 그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밤은 그 과실 자체는 견과류인데 그 밤나무는 참나무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감귤과, 감귤, 레몬, 오렌지 비슷한 친구들이죠. 온나무과, 망고, 피스타치오, 그리고 포도과, 포도, 감나무과, 감. 그래서 계문, 강목, 과석종 이거를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아래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농업상 용도에 의한 분류 해가지고 내용들 나오죠. 그래서 뭐 식용작물 해가지고 화곡류, 쌀, 보리, 밀, 귀리, 호밀, 조, 옥수수, 수수, 기장, 피, 배밀, 율무, 두류 그래가지고 이제 콩 관련된 친구들,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땅콩, 그리고 서류 해가지고 고구마, 감자 이런 식용작물들 이렇게 분류 한번 해봤고요.
공예작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료작물, 섬유작물, 전문작물, 뭐 약용작물, 기후작물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먼저 나눠볼 수 있는데 그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냐? 유료작물 그러면은 이제 기름 생산 목적인 그 작물들 말하는 거죠. 참깨, 들깨, 해바라기, 콩, 땅콩, 유채. 해바라기가 2번 나왔네요. 여기 좀 지워주세요. 그래서 기름 뽑는 친구들,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이제 해바라기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섬유작물 해가지고 목화, 모시풀, 삼, 당나무, 수세미, 아마, 왕골. 전분작물, 고구마, 감자, 옥수수. 약용작물, 인삼, 박하, 제충국. 기후작물, 담배, 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자, 페이지 넘어가서 원예 작물을 볼 건데요. 과수류 해가지고 뭐 인과류, 횟과류, 병과류, 장과류, 준인과류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인과류는 어떤 거를 인과류라고 하는가 봤더니 꽃받기의 피층이 발달해가지고 과육 부위가 되고 시방은 과실 안쪽에 위치해가지고 과신 부위가 되는 과실이래요. 이렇게 썰로만 써놓으니까 그림이 좀 딱 안 그려지는 게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눈을 감고 머릿속에 이렇게 사과 단면을 떠올리면서 한번 저 워딩을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꽃받기에 피층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과육 부위가 되고 시방은 과실 안쪽에 위치해가지고 과신 부위가 되는 과실.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핵과류를 봤더니 과육의 내부에 단단한 핵을 형성해가지고 그 안에 종자가 있는 과실이래요. 그러면은 핵과류는 봤더니 이렇게 복숭아 단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단한 핵을 형성을 하고요. 여기를 이제 깨 보면은 이 안에 종자가 있다. 그런 과실을 말을 한다. 견과류는 다들 아시죠? 과피가 밀착해가지고 건조해서 껍질이 딱딱해진 과실. 그리고 장과류는요, 성숙하면서 시방벽 전체가 다육질로 되는 과즙이 많은 과실. 그래서 실제로 장과류는 이렇게 보시면은 해당하는 친구들이 포도, 무화과, 딸기, 석류, 키위. 물컹물컹한 친구들이다. 이게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인과류. 사과, 모과, 배, 피파 이렇게 있는데 이건 조금 외워줘야 될 것 같죠. 느낌적인 느낌이. 인과류. 네가 인간이냐? 인간. 사모, 베비. 사모, 베비. 사모님을 베이비라고 부르는 그런 인간이 있나 봐요. 사모, 베비.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면 어떨까? 핵과류. 체리, 대추, 매실, 앵두, 복숭아, 살구, 자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외워보면은 체리야. 누구 때문에 어쩌고네 저쩌네 하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행복 살자. 체리야.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행복 살자. 견과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밤호두, 은행, 아몬드, 피스타치오, 이런 친구들. 준인과류 해가지고 감밀감, 유자 이런 친구들. 이런 게 이제 분류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자, 채소류, 식용 부위별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엽경채류, 잎 줄기채소, 인경채류, 비닐 줄기채소, 근채류, 뿌리채소, 과채류, 열매채소, 화채류, 꽃채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자어를 조금만 알면은 또 우리 시험 볼 때마다 꼭 한두 문제 이상은 이렇게 날로 먹을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설명해 놓은 게 또 한자어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 역경채류는 미나리, 샐러리, 쑥갓, 인경채류, 양파, 근채류, 무, 당근, 우엉마, 화채류, 강낭콩, 호박, 완두,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 화채류,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그래서 우리가 식용하는 부위, 그거에 따른 이렇게 분류가 된 거죠. 새싹 채소는요, 무, 치커리, 브로콜리 종자를 주로 이용한대요. 이 식도는 정식 과정 없이 재배할 수 있으며 재배 기간이 짧고 무공해로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미 채소,
마늘, 고추, 양파, 파, 생강 등 이렇게 맛내는 거, 그걸로 쓰는 채소들. 화해 및 관상식물, 초본류, 국화, 코스모스, 달리아, 난초, 목본류, 철쭉, 동백, 고무나무. 사료작물로 해가지고요. 화분가루, 보리, 귀리, 티머시, 오처드 그라스, 옥수수, 호밀, 라이그라스, 기장. 이게 이제 책마다 뭐 화분가루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벽가루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콩과 두과, 알팔파, 화이트 클로버, 자운형, 기타, 순무, 비트, 뚱딴지, 해바라기, 사료작물로 쓰는 친구들 이렇게 구분을 또 해놨어요. 또 페이지 넘어와서요. 녹비작물 해가지고 그 토양에 이제 갈아 넣어가지고 비료로 쓰는 그런 작물들. 그래서 화분과 벽과 해가지고 귀리, 호밀, 콩과 두과, 자원형, 배치. 자,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로 또 해보면은요, 이 저항성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내산성 작물. 내산성 작물이라고 그러면은 산성에 강한 이런 성질을 가진 이 작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거 먼저 분류했죠. 감자, 귀리, 토란, 호밀, 수박뼈, 기장, 아마, 콩, 땅콩. 그리고 약한 거는요, 시금치, 양파, 콩팥, 알팔파, 자운형, 이런 친구들. 그래서 내산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강한 거, 약한 거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다 기억을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좀 또 기억력이 한계가 있고 또 시간적인 어떤 제약이 있다라고 그러면 강한 거를 좀 확실하게 외워버리면은 둘 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암기법 만들기 좋은 걸로 하나를 강하게 좀 기억을 해놓으면은 문제 나왔을 때 또 딱딱 제껴지거든요, 보기 중에서. 그래서 또 그렇게 문제를 또 풀 수도 있다. 그래서 둘 다 하면 좋지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라도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는 게 좋다. 답을 고를 때. 자, 내알칼리성 작물. 유채, 목화, 사탕무, 보리, 수수. 강한 거고요. 반대로 약한 거는 샐러리, 배, 레몬, 레드 클로버, 사과, 감자. 이렇게 좀 약한 친구들. 내습성 작물. 내습성. 습기에 강한 친구들이요. 벼, 미나리, 연, 골풀, 택사.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물가 근처에서 잘 자라는 그 친구들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건성 작물. 건조한 거에 강한 친구들. 조, 기장, 호밀, 옥수수, 수수. 내음성 작물. 내음성이라는 것은 작물이 이렇게 약광 조건에서도, 광이 약한 그런 조건에서도 정상적으로 생장하고 광합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런 능력이. 그래서 내음성 작물, 내음성이 강한 거는 포도, 무화과, 감. 약한 거는 사과, 밤. 내염성 작물. 염분에 강한 거. 양배추, 목화, 사탕무, 수수, 유채. 그리고 이게 강한 거고, 약한 거는 완두, 감자, 가지, 고구마, 사과, 배, 복숭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선생님, 뭐 이거 외우는 건 어떻게 외워요? 좀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내염성 작물이라고 그러면 하나 찍으면 예를 들어서 강한 거를 찍었다고 해볼게요. 앞 글자 따는 법이 가장 그거죠. 양목사, 수유. 양목사가 수유를 하나 봐요. 내염성 작물. 강한 거, 양목사, 수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개인들마다 가지고 있는 경험치들이 다르니까요. 기억들도 다르고, 그 기억에서 좀 익숙한 걸로 이렇게 조금 앞글자를 따든지 아니면 스토리를 만들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한성 작물, 호밀, 보리, 시금치. 그리고 내풍성 작물, 고구마, 감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온도 반응에 따른 분류, 호온성, 그리고 호냉성. 그러니까 따뜻한 거를 좋아하는 성질의 것들, 그리고 좀 시원하고 차가운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 호온성은 참외, 무화과, 감, 복숭아, 살구, 토마토, 고추, 가지, 고구마, 생강, 오이, 수박, 호박, 옥수수, 벼, 콩, 장미, 백합 이렇게 있고요. 호냉성은요, 배, 사과, 자두, 시금치, 상추, 완두, 무, 당근, 딸기, 감자, 마늘, 양파, 양배추, 배추, 잠두, 보리, 밀, 국화. 이걸 선생님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반복적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그 작물들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이미지화해서 얘는 호냉성 쪽으로, 얘는 호온성 쪽으로. 이게 되면은 아주 좋아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더 쉽거든요. 스트레스도 없고. 그런데
조금 단순하게 좀 하는 방법이라 그러면 또 이제 암기법을 하나 대는 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혼행성이 선생님은 마음에 들어요. 두 개니까 하나 확실히 해서 난 문제 풀이겠다라는 거죠. 완두. 예를 들면 이 선생님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참고해서 그냥 여러분 거 만드시면 됩니다. 또 자, 이렇게 해서 보밀국이라는 나라에 완두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배를 샀나 봐요. 배 사자 시상에 무당 딸 감자를 놓고 마양파 양배랑 배틀을 하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어떨까? 쌤 암기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놓으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 모든 작물들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여튼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네. 자, 하구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단연생인 북방형 목초에서 여름철에 생장이 현저히 쇠퇴하는 현상이래요. 하구현상 원인은요, 고온, 건조, 장일, 병충해, 잡초, 무성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요. 이거에 대한 하구의 대책은요, 관계, 이게 물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혼파, 섞어서 이렇게 파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목, 미리 풀어버리는 거죠. 친구들 가서 뜯어먹고 하라고. 그리고 하구가 심한 작물로는요, 레드클로버, 블루그라스, 티머시 이런 친구들이 있고, 적은 작물은요, 화이트클로버, 오처드그라스, 라이그라스 있습니다. 자, 스프링 플러시라는 게 있는데 목초 등이 이 봄의 온도의 영향에 따라 급격하게 자라는 현상을 말합니다. 스프링 플러시. 페이지 넘어와서 생존 연한에 따른 분류 있죠. 1년생 작물. 봄에 파종해가지고 그의 성숙 고사하는 작물을 말합니다. 벼, 옥수수, 대두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월년생 작물. 가을에 파종해가지고 그 다음에 월년 하는 거죠. 해가 넘어간 거죠. 성숙 고사하는 작물, 가을밀, 가을보리 이런 친구들이 있고, 2년생 작물, 개화 및 종자 생성이 두 번째 해에 일어나는 작물, 무, 당근. 다년생 작물, 생종 연한이 긴 거예요. 아스파라거스, 홉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화해류 해가지고요, 추파 1년초, 춘파 1년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게 있는데요. 추파 1년초는 말 그대로 가을에 파종 해가지고 월동 후 이듬해 봄에 개화 결실해요. 양귀비, 금자나, 펜지, 각꽃 있습니다. 춘파 1년초는요, 봄에 파종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름, 가을 개화 후에 생육이 종료해요. 나팔꽃, 해바라기, 맨드라미, 코스모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다년초, 2년 이상 생존하며 매년 새 줄기, 꽃,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친구들이에요. 작약, 라벤더, 아이리스, 수선화, 옥자마, 제비꽃,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랑 이렇게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분류한 거 별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반복적으로다가 봐줘야 된다. 여기 내용들을요, 어떤 게 여기 해당이 되는지. 여기 시험 나오는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생육 계절에 따른 분류, 여름 작물, 봄에 파종해가지고 여름에 주로 생육하고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 콩, 옥수수. 겨울 작물은요, 가을에 파종해가지고 겨울 동안 월동하고요. 이듬해 봄이나 초여름에 수확하는 작물, 가을밀, 가을보리. 생육형에 따른 분류, 주형 작물, 줄기가 곧게 위로 자라며 포기를 형성하는 작물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벼나, 밀, 보리 이런 친구들. 그리고 포복형 작물이 있거든요. 줄기가 지면을 따라 기어가듯 자라가지고 지표면을 덮는 작물. 참외, 수박, 고구마, 딸기. 그리고 이제 번식 형태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인경으로 번식하는 작물, 백합, 튤립, 마늘, 양파. 괴경으로 번식하는 작물, 감자, 시클라멘, 토란. 근경으로 번식하는 작물, 연, 생강, 칸나, 독일 붓꽃. 괴근으로 번식하는 작물, 고구마, 달리아, 라는, 큘러스. 구경으로 번식하는 작물, 글라디올러스. 익숙하게 봐주세요. 수정 양식에 따른 분류해가지고요, 자가수정, 자식성 작물과 타가수정, 타식성 작물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가수정 작물이라고 그러면 한 꽃 또는 같은 개체 내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작물을 말합니다. 벼, 밀, 보리, 콩, 토마토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타식성 작물, 타가수정 작물로는요, 서로 다른 개체 간의 교배가 일어나는 작물입니다. 옥수수, 호밀, 양파 이런 친구들이요. 호흡 급등형,
그리고 비급등형 과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호흡 급등형 과실은 복숭아, 사과, 멜론, 토마토, 바나나. 예. 호흡 비급등형 과실로는요, 토마토, 딸기, 오렌지, 레몬, 파인애플, 밀감, 고추, 가지, 양행도, 올리브, 오이 이런 친구들이 있대요. 예. 둘 다 뭐 암기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지만 하나만 이렇게 딱 찍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자라는 주의로 호흡 급등형 과실, 복숭아, 사과, 멜론, 토마토, 바나나. 복사를 매일 하면은 토를 본다. 토바. 복사멜 토바.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세요. 그래서 호흡 급등형 과실, 복사멜 하면 토바. 생리적 성숙시 수확하는 작물 해가지고 사과, 수박, 배, 참외, 토마토, 딸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겠죠? 딸이 있어요, 선생님. 딸이 사수의 배를 보고 참는데요. 뭐를? 토를 참는다. 딸 사수배 토참.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딸 사수배 토참. 딸이 사수 배를 보고 토를 참는다. 여기는 복사멜 토바. 이렇게.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그걸로 하세요. 네. 생육 특성에 따른 주요 과수 분류해가지고요. 교목성 온대 과수. 네. 이제 교목성이라고 그러고, 관목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뒤에 또 나오거든요. 관목성이라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정확한 뭐 몇 미터다 이런 기준은 없지만 좀 키가 작은 친구들, 관목성은 키가 좀 작다. 상대적으로 교목에 비해서 교목은 좀 키가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온대가수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온대가수. 온대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기 우리나라 이 정도. 아열대라 그러면 더 더운 나라 있잖아요. 열대 막 이런데 아열대 과수. 좀 더 더운 나라에 있는. 그래서 온대면 우리나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데서 자라는 것들 좀 친구들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중에서 키가 큰 놈들,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특성들 뒤에 나옵니다, 또. 그 친구들을 교목성 온대가수로 분류한 거고, 키가 좀 작은 친구들, 그 뒤에 또 자세한 내용 나온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또 분류 또 해놨습니다. 바로. 좀 상대적으로 이거랑 비교했을 때, 또 이런 식으로 관목성 온대가수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덩굴성으로 나오는 친구들 또 이렇게 분류해놨고, 상록성, 아열대가수 해가지고 이렇게 또 분류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특징들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는 외우지 않아도 이 언어만 여기 부분만 좀 봐서 이런 내용들 대충 알지? 이렇게 하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자, 관목성 화목류와 교목성 화목류 구분. 선생님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관목성이라 그러면은 비교적 이제 수고가 낮다, 키가 좀 작다. 교목성이라 그러면은 좀 키가 좀 크다. 그 내용. 줄기가 좀 다수의 줄기다. 얘는 관목성은. 교목성은 단일 주간이다. 이렇게. 수형은요, 퍼지명, 관상 위주. 교목성은 수간이 발달하고. 이게 이제 이 자체로 시험이 이렇게 팍 나오지는 않는데, 방금 말씀 나눈 이 내용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뭐, 관목성, 화목류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 있나? 아니면은, 관목성, 이제 예를 들어 다른 건 맞게 다 분류를 해놓고, 교목성, 화목류 해놓고, 관목성 거 하나 딱 써가지고 틀린 보기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본적인, 그래서 교목성, 관목성 이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딱 구분이 되잖아요. 이거는 외우지 않더라도. 은행나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무가 단일 주간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키가 좀 크게까지 자라네.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안 외워도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개나리라고 그러면 이제 길가에 이런 식으로 막 자라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진달래, 철쭉, 무궁화, 회양목, 장미,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무 친구들 아주. 그래서, 관목성 화목류는 전정이 용이하고, 교목성 화목류는 전정이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아무래도 키가 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관목성 화목류, 정원, 조경, 생 울타리. 회양목으로 이렇게 울타리 하는 것들 좀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교목성 화목류는 가로수, 조경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교목과 간목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정확히 내용을 모르더라도 문제가 나오면은 찍을 수가 있다. 찍어서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좀 기본 개념은 좀 이렇게 알고 계시자. 자, 기후 적응성에 따른 화해류 분류와 저온 장애. 화해류는 원산지와 기후 적응성에 따라 저온에 대한 반응이 다르며 저온 저장 또는 유통 과정에서 저온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대, 아열대 화해류는요, 딱 여기만 봐도 이미 딱 느낌 뭐죠? 고온 조건에서 생육이 양호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온에 약하겠죠, 아무래도. 저온 저장 시 생리적 장애가 발생한다. 10도씨 이하, 특히 4도씨 전후의 저장 조건에서 저온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크대요. 대표 화해류는요, 안스리움, 포인세티아, 호접람, 극락조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온 장애 증상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건데, 그걸 이제 언어로 표현을 해보면 입과 꽃의 갈변, 수침상 반점, 생육 정지 등 품질 저하 이렇게 또 써볼 수 있겠네요. 자, 온대 화해류, 온대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나라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온대 화해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온대라고 생각 못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또 겨울에 허벌나게 추운데 여기가 따뜻한 나라라고 이렇게 괜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언어적으로. 근데 우리가 온대예요. 온대. 그걸 좀 기억을 하자. 비교적 저온에 강하대요. 그리고 저온 저장이 가능하고 수확 후 저장 수송에 유리하다. 일반적인 저장 조건 4도시에서도 저온 장애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화해로 장미, 카네이션, 국화, 튤립, 금호초, 백합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어와서 그동안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농업 용도에 의한 작물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용도에 의한 작물의 분류라고 했는데 이 주용 작물 이거는 생육형에 따른 분류였죠. 그래서 아까 주용 작물하고 포복형 작물 이렇게 선생님이 분류를 해놨었죠. 자, 그리고 과실 분류 시 인과류에 속하는 것은, 인과류 선생님이 인간 사모배비 그랬죠. 사모배비. 사과, 그리고 모가, 배, 비파, 사모배비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죠. 인과류. 과실의 구조적 특징에 따른 분류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인과류에서 사모배비, 사모배비 중에 사과하고 배가 나왔었네요. 자, 그리고 과실의 구조적 특징에 따른 분류 역시 옳은 것은, 이번에는 헷가류 나왔었나 봐요. 선생님 뭐 말했었어요? 헷가류? 체리야 무슨 대매대매 하지, 기억나는가 모르겠네. 대매대매 하지 말고 앵복 살자 그랬죠. 대매매, 그리고 앵복 살자의 복, 이렇게. 자, 그리고 식용 부위에 따른 분류에서 그 엽경 체류가 아닌 것은 오이. 오이는 과체류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자, 그리고 채소 식용 부위에 따른 분류래요. 화체류에 속하는 것은 브로콜리. 그렇죠. 채소 작물의 온도 적응성에 따른 분류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 딸기, 상추는 이게 혼행성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같이 묶어져 있었다. 식물학적으로 같은 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블루베리가 나왔었고, 작물 분류학적으로 과명별, 작물의 연결이 옳은 것은, 가지과, 가지가, 뭐가지가? 감자가지가라 그랬죠? 그리고 어디가요? 토고가지. 그래서 토마토의 토, 고추의 고, 그리고 가지의 가지. 그래서 가지가, 뭐가지가? 감자가지가, 어디가지? 토고가지. 이렇게 선생님이 기억하자라고 그랬어요. 작물 분류학적으로 가지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는 그대로 가네요. 고추, 토마토, 감자, 그죠? 작물 분류에서 공예작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금 여기 공예작물이라고 했지만 지금 쭉 써놓은 거 보니까 이거 섬유작물만 쭉 써놨네요. 어쨌든 공예작물에 해당하는 친구들. 식용 부위에 따른 분류에서 화체류끼리 짝지어진 거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근경으로 영양 번식을 하는 화해 작물은 칸나, 독일 붓꽃. 채소 작물 중 조미채소류가 아닌 것은, 조미채소라 그러면 이제 맛내는 친구들인데, 이거 배추각이 나오면 안 되겠죠?
호흡 급등형 과실인 것은 사과. 복사멜토바. 복사멜토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생리적 성숙 시 수확하는 채소류가 아닌 것은 브로콜리가 여기 왜 들어가요? 딸이 사수, 배보고 토를 참는다라고 그랬죠. 그거 아닌 거 들어간 거 딱 체크해 주시면 됐었죠. 관목이래요. 관목성 화목류로 짝지어진 거. 관목이니까 보기에서 교목성이 그냥 제껴버려도 되고, 뭐 관목성 딱 봐서 아이 뭐 이거 알지 난 관목성. 이 친구들 골랐으면 되는 거죠. 과수와 그 생육 특성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참다래 나무. 이 참다래 우리 키위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여기서 여기저기서 다 재배하는데 그거를 아열대라고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온대였죠 온대. A 농가에서 실수로 2도시에 저장해가지고 저온장애를 바꿔야 될 품목은 극락조화죠. 극락조화. 자, 토양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토양의 삼상. 그래서 고상, 기상, 액상 이러거든요. 한번 또 마침 또 3개니까 하나 엉뚱 깽통한 거 하나 써가지고 또 틀린 보기 만들기 좋겠네요. 그래서 고상이라 그러면 유기물, 무기물, 기상이라 그러면 토양 공기, 액상이라 그러면 토양 수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토양 입자 분류해가지고 뭐 자갈, 모래, 미사, 점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그 토양 입자 지름이 큰 순이에요. 얘가 큰 거예요. 숫자가 크죠 일단, 그죠? 점점 이렇게 작아지죠, 그죠? 토양 입자의 지름이, 그죠? 그래서 미국 농무성법으로는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되고 토양학회법, 뭐 국제 토양학회법으로는 이렇게 된다 수치가.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토양 입자 지름이 여기가 크고 여기 갈수록 작아지는 그런 거다. 그리고 점토 함량 퍼센테이지에 따른 토성 분류해가지고 보니까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이렇게 해가지고 점토 함량 이렇게 프로티지 표기를 해놨는데 이게 밑으로 갈수록 이게 점토 함량 퍼센테이지가 더 커지죠, 그죠? 그럼 점토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야? 토양 입자 지름이 작은 걸로 점토, 우리 점토 공작 시간이나 이럴 때 해보셨죠? 점토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어디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 사이가, 그죠? 그래서 통기성이 나쁘다. 만약에 사토 그러면 모래라고 그러면은 이 통기성이 좋겠죠. 물 딱 주면 바로 쫙 빠져버리죠,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토성은요, 이 양토를 중심으로 사양토 내지 이 식양토가 일반적으로 작물 생육에 알맞다. 이 정도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작물을 이렇게 재배할 때는요, 밸런스가 정말 중요해요. 뭐든 좀 적당해야 돼요. 사토, 아이고, 통기성 좋으면 스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물 줘버리면 물 그냥 확 빠져버리는데, 물 좀 잡고 있어줘야죠. 그런 것들. 또, 식토라 그러면 또 너무 극단적이에요. 통기성이 너무 일단 나쁘고, 물 줘버리면 물 그냥 잡고 있죠. 그냥 거의 계속. 그래서 조금 적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 재배에서는. 그래서 사양토 내지 식양토 정도가 일반적으로 작물 생육에 알맞다라고 그랬습니다. 토양은요, 입단 떼알 구조, 입단 구조가 잘 형성될수록 지력이 좋아진다 그랬어요. 토양 입단 형성 유지 요인으로는 적절한 경운, 근데 과도한 경운 해버리면은 입단 구조 다 깨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입단 파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입단 형성 유지 요인을 먼저 이어서 보면 토양 미생물, 그리고 두가작물, 클로버, 알팔파 등 이런 거 재배하는 거, 그리고 유기물과 석회의 시용, 그리고 토양 계량제 시용, 그리고 토양 피복, 이런 방법들이 토양 입단을 형성 유지하는 요인이 되고요. 입단 파괴하는 요인은 급격한 습윤, 건조, 통결, 해빙, 이런 거. 강한 비바람, 깨버리는 거죠, 입단을. 그리고 나트륨 이온 시온.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을 이렇게 첨가하게 되면은 입단 파괴 요인이 됩니다. 이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요. 토양 pH. 토양은 중성 내지 약산성이 작물 생육에 알맞대요. 강한 상성 또는 사실은 살짝 산성이 또 적합한 작물들도 예외적으로 있기는 한데 보통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중선 내지 약상성이 작물 생육에 약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상성 또는 알카리성은요, 작물 생육을 저해야 한다. 그래서 산성 토양의 원인은요, 강우 및 용탈 작용, 산성 비료의 지속 사용 등이 되고, 산성 토양을 개량하는 방법으로는 석회를 시용하거나 유기물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육에 적합한 토양 pH. 가지고 이제 뭐 블루베리 나무, 무화과 나무, 감나무, 포도나무, 그래도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pH 한 6에서 7 사이에서 잘 자라요. 중선 내지는 약산성에서. 그런데 이제 이 블루베리 나무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중성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pH 7을 중성이라고 하고, 이거보다 이제 숫자가 커지게 되면은 뭐 8, 9, 10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알카리성이라고도 하고, 염기성 이렇게 말하죠. 염기성. 근데 이거보다 숫자가 작아지게 되면 이제 산성 이렇게 됩니다. 6, 5, 4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대략 보니까 감나무, 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보니까 뭐 대략 한 6, 7 사이로 나오죠.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중성 내지 약산성으로 잘 자라는구나. 근데 이제 블루베리가 얘가 좀 특이하죠. 얘는 산성에서 좀 잘 자랍니다. 블루베리가 특징 산성, 산을 좋아하는 친구. 자, 토양의 생화학적 환경 그래가지고 높은 강수나 관수량이 지속되면은요, 용탈 작용이 활발해져 가지고 토양의 산성화가 촉진되고요. 산성화된 토양에서는 근류균 활력이 저하되고 망간장애와 칼슘 결핍이 발생하기 쉽다. 한편 탄질비, 우리가 이제 그 탄소, 질소 이 비율 그 말하는 건데, 탄질비가 높은 유기물 등을 시용하면은요, 미생물이 분해 과정에서 질소를 흡수 고정하므로 토양의 유효 질소가 감소하게 된다. 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자, 토양 침식 방지 대책 해가지고 등고선 재배를 한다든가 경사지에서 계단식 재배를 이렇게 실시하게 되면은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녹비 작물을 재배를 통해 가지고요, 표토를 고정하고 유실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클로버 등 피복 작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초생 재배하는 것도 있대요. 유기물을 투입해 가지고 토양의 입단화를 촉진하는 거, 그리고 경사지의 유수를 좀 분산을 시켜 가지고 유속을 완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토양 침식 방지 대책이 된다. 시설 토양의 특성, 여기서 이제 시설 토양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우스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이 토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지에 비해 이런 시설이 없는 맨땅, 노지에 비해서 염류 농도가 높다. 그리고 연작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통기성이 좋지 않다. 특정 성분이 결핍되기 쉽다.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시설 내 염류 직접 대책, 염류가 이렇게 막 쌓이는 거에 대한 대책, 심경, 일반 경보다 깊게 토양을 갈아엎는 작업. 그렇게 갈아엎으면서 이렇게 막 섞어주니까요.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이렇게. 그리고 객토, 염류나 오염이 심한 토양의 일부를 걷어내고 외부에서 가져온 새 흙을 이렇게 덮어주는 작업. 윤작, 우리가 이제 소위 그 돌려짓기라고 말하죠. 동일한 작물을 연속으로 재배하지 않고 작물의 종류를 돌려짓는 재배 방식. 그리고 유기물 시용, 퇴비, 무식도, 볏짚 등 유기물질을 토양에 투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염류집적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답 재배 대책. 여기서 노후화답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 논인데 그 생산성이나 이 토양 기능이 좀 저하된 그런 논을 말합니다. 거기서 할 때 어떻게 하냐? 저항성 품종 선택, 조기 재배, 무황상금 비료 시용, 추비 중점 시비, 연면 시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노후화답에서 재배를 하면 되겠다. 토양 중금속 오염 대책, 유기물 시용하고요, 석회질 비료 시용, 제올라이트, 벤토나이트 등 점토 광물 시용, 경운, 객토, 세토, 중금속 흡수 식물 재배, 적절한 환원 물질 시용. 이 적절하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적절한.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거 쓰면은 난리 나겠죠? 그죠? 인삼 물질 시용. 맞습니다. 자, 토양 관리 방식 해가지고 내용을 또 정리해 놨는데요.
청경재배, 잡초를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매흙 상태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관리 용이하고요. 병해충 방제가 쉬워요. 그런데 토양 침식이 심하고 양분 용탈이 발생하며 토양 입단 형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청경재배입니다. 초생재배, 풀을 일부 남기거나 인위적으로 초종을 파종해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요. 토양 온도 안정되고요. 유기물 증가 및 입당 형성 촉진 등 장점이 있대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그러면 잡초나 해충이 발생할 수 있고 수분 양분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작물 생육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피복재배, 볏짚, 비닐, 부직포 등 이런 걸로 이제 덮는 방법인데요. 잡초 억제하고 수분 유지하고 토양 온도 조절하고 비료 용탈 방지 등 이점이 있는데요. 자재 비용이 들고 관리가 다소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초재배, 베어낸 풀을 덮어주는 방법인데요. 잡초 억제하고 유기물 공급하고 증발 억제하고 온도 완화 효과도 있대요. 근데 관리 작업이 번거롭고 일시적으로 질소 결핍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토양의 물리적 특성, 토양의 입자 크기, 그리고 구조, 수분, 공기, 투수성 등 물리적 상태와 관련된 성질이래요. 그래서 보수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한자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물을 머금는 능력을 말을 해요. 그래서 점토 함량이 높거나 유기물 함량이 높을수록 이 보수성이 올라가는 그런 걸 설명을 드립니다. 통기성, 공기가 잘 통하는 정도 말하는 거예요. 공동률이 높고 입단 구조가 양호할수록 통기성이 좋습니다. 그죠? 배수성, 빗물이나 관계수가 빠지는 정도인데요. 사질토, 그러니까 그 모래 성질이 많은 그 토질이라면 아무래도 그 배수성이 좋겠죠. 물이 잘 빠지죠. 그런데 이제 점질토, 이 점토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토양이라 그러면은 물이 잘 안 빠지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고요. 입단 구조, 토양 입자가 서로 응집된 정도를 말을 하는데 입단 구조가 잘 형성될수록 물리성이 우수합니다. 그죠? 자, 토양의 화학적 특성, 토양 내 양분 상태, 이온 교환, pH, 염기 포화도, 산화, 환원 등 화학 반응과 관련된 특성, pH, 산도, 수소이온 농도를 말을 하고요. 작물의 양분 흡수에 영향을 줍니다. 염기 포화도라는 것은 이쪽 부분은 조금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그냥 그 회독수 할 때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 양이온 교환 용량 중 염기 이온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을 합니다. 비옥도하고 좀 관계가 있고요. 환원성이라고 있어요. 환원성. 토양 내 산화 환원 반응 정도인데요. 산소 부족, 과습한 조건에서 증가한대요. 그리고 양이온 교환 용량, 토양이 양이온을 흡착,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점토, 유기물 함량에 비례합니다. 토양 입단 파괴 요인, 경운 및 쇠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토양 입단 파괴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비와 바람, 경운, 그리고 토양 입단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 나트륨 이온 첨가. 그래서 결국에는 토양 입단 파괴 요인을 이렇게 물어본 거죠. 산성 토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석회를 시용하면은 산성 토양을 교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낮다. 무슨 소리예요? 사양토가 점토보다는 통기성이 좋죠. 높죠. 점토가 제일 안 좋죠. 시설 내의 환경 특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지에 비해 토양의 염류 농도가 낮아지기 쉽다, 높아지기 쉽죠. 이 시설 내 그 토양의 경우에는요. 토양 침식이 우려될 때 재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토 함량이 높은 식토 경지에서 재배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높은 강우 또는 관수량의 그 토양에서 용탈 장역으로 토양의 산성화가 促진되고 이 토양에서는 아연, 망간의 흡수율이 높아진다. 반면 탄절비가 높은 유기물 토양에서는 미생물 물도가 높아져 부숙 시 토양 질소 함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들어갔어야죠. 순서대로 그 가로놓기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지 그 고르는 걸로 이게 문제가 나왔었고, 토양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깊이 가래를 하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된다. 그렇습니다. 콩과 작물의 작황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은 A 손해평가사의 재배지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칼슘 부족 현상 보이고 근류균 활력이 떨어지고 망간장에 여기까지 보면은 산성토양 그 문제 그죠? 토양의 산성화 그죠? 그래서 재배지가 산성화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